영화의 소재가 되어 더욱 유명해진 이욱은 학도병의 편집인은 변함없는 자리에서 비참했던 역사적 사실을 한 소년의 절절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안타깝게도 이 편지는 분실이 되어 지금은 그 행방조차 알 수 없다고 한다. 편지의 분실로 인해 이욱은 학도병의 실체마저 부정되는 건 아닐까?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욱은 학도병의 편지를 찾아 나서 보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첫 행선지로 이욱은 학도병이 다녔던 서울의 동성고등학교를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동성고는 고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한 훌륭한 신부들을 배출한 1907년 설립된 유서 깊은 학교다. 이욱은 학도병의 학적부를 비롯해 그의 흔적이 학교 어느 한 곳에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도착한 동성고. 그러나 이런 기대와는 달리 동성고에서 이욱은 학도병과 관련된 그 어떤 자료도 찾을 수가 없었다. 학적부는 6.25 전쟁 당시 불에 타서 없어지고 인터뷰를 약속했던 이욱은 학도병의 동기생 정만용 어르신마저 건강이 안 좋아져 만나지 못했다. 긴 세월의 간극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마침 우리는 동성고에서 포항여중 전투를 직접 겪으신 김만규 어르신을 만나뵐 수 있었다. 현재 목사님으로 재직하면서 각종 군부대 강연만 1000여 번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우린 혹시 기억하실지도 모를 이욱은 학도병이 남긴 수첩에 관해 서둘러 질문을 꺼냈다. 아마 처음 시신을 수습하는 우리 전우들이 그 옷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나중에 내가 전투기를 쓸 때에 나한테 주어서 그때까지는 우리 전우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책에 보면은 시신 수습할 때 누구누구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다시 발걸음을 부산으로 향해 부산의 한 대학교에서 외래 교수로 재직 중인 곽진주 교수님을 만났다. 이욱은 학도병의 바로 손이 누님의 딸로 이욱은 학도병의 조카가 된다.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신 곽 교수님은 부모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가족 앨범을 꺼내 보여주셨다. 아버지가 아마 이렇게 정리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할아버지 자식으로 문근, 좌근, 우근,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우근 1930년생이네요. 6월 26일생. 그리고 이제 외삼촌 사진 남아있는 것 단 2장, 요겁니다. 편지의 행방은 어떻게 된 걸까? 저희는 편지를 하나도 못 봤어요. 단지 편지를 보신 분은 저희 큰애 삼촌이셨어요. 그 편지를 갖고 계시던 분께서 저희 외삼촌께 그 편지를 전달해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분에게도 그 수첩이 발견하셨던 그분도 아마 소장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뒤늦게 이제 저희 외삼촌에게 그래도 가족한테 돌려주는 게 맞겠다 해서 제 어린 시절에 제가 중학교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아마 저희 큰애 삼촌께 그걸 전달을 하셨다 그래요. 근데 저희 큰애 삼촌께서 굉장히 과묵하신 분이고 신부님이시다 보니까 그런데도 그걸 보고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 전화가 와서 편지를 내가 받았는데 그 수첩을 받았는데 차마 가족들한테 이걸 다 보여줄 수가 없다. 피 묻은 수첩.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가족들이 보관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국가의 어떤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저희 큰애 삼촌께서 현충원에 아마 그거를 갖다 드렸다고 했는데 현충원에서 잃어버렸다고 나중에 그걸 찾으니까 잃어버렸다고 해서 저희가 정말 망연자실했었다고 저희 부모님도 그러시고 저희 외삼촌도 그러시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편지가 서울의 국립현충원으로 전달되었다는 유가족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국립현충원으로 향했다. 우리는 국립현충원과 무명 학도병 용사의 탑을 참배하고 현충원 관계자와 마주했다. 그러나 유가족의 얘기와는 달리 국립현충원 관계자는 이육은 학도병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편지의 존재조차도 모른다고 했다. 지금 전시되어 있는 거 외에는 이제 없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 안에 있다면 이제 여기 2층에 이제 저쪽 방식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혹시 이제 그동안의 과정에서 획득한 사실이 있는 거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는 학도병의 희생에 비해 국가나 그 기관 단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들을 보살피고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많은 실망을 했다. 그나저나 유족은 물론 현충원에 있을 거라는 기대마저 무산된 상황. 예상은 했지만 쉽게 풀리지 않는 상황에 다들 어깨에 힘이 쭉 빠졌다. 전투 중에도 늘 수첩에 무언가를 기록했다는 이육은 학도병. 그는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해서 전쟁에 나오게 된 것일까? 참혹한 전쟁 당시의 상황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편지 찾기는 미궁으로 빠졌지만 우리 모두는 이육은이라는 한 인간에 대해 더욱 커진 연민과 궁금증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기로 했다. 이육은 학도병의 편지 찾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고 우리는 먼저 당시 포항여중 전투 현장인 지금의 포항여고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현장에 가면 그때의 상황을 조금이나마 그려볼 수 있을까 해서였다. 포탄 떨어지고 막 그랬으니까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고 당시 포항여중 전투에 참전하셨던 손주영 어르신과 연락이 닿아 그때 상황을 들어보기로 했다. 여든이 넘으신 손주영 어르신은 지금까지도 당시 일을 생생히 기억하셨다. 어떤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뭐 요만한 수첩이 왜 옛날에 요만한 수첩이 있었거든. 요만한 수첩 우리 저 최교장도 아시지만 요만한 수첩이야. 그게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게 아니고 그냥 몇 장 한 요 정도 될까요? 두터운 게 그러지. 요만해. 예, 거기다 쭉 썼어. 옛 기억을 품은 채 한없이 평화롭기만 한 포항여고 교정. 아픈 역사는 그렇게 세월에 묻혀갔지만 당시를 겪었던 노장의 가슴은 한평생 피 끓는 한으로 남을 것이다. 포항여중 전투는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고 일주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 우리 정부가 후퇴를 거듭하다 부산에 임시수도를 정했을 때 낙동강을 중심으로 육군 제3사단 소속 학도이용군 71명이 목숨을 걸고 투쟁한 격전지다. 이 전투로 당시 이육은 학도병을 비롯해 48명의 꽃같은 목숨이 산화했으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도의용군이 희생된 격전지로 기록되고 있다. 우리는 결국 이육은 학도병의 편지를 찾지 못했다. 편지의 실체가 묘연한 가운데서도 이육은 학도병의 편지는 그동안 영화, 다큐멘터리 등 여러 문화 장르의 소재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실제 편지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추후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자칫 학도병 참전에 대한 역사적 실체까지 부정되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에서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비록 편지는 찾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 과정에서 편지의 실체만큼이나 중요한 것들을 얻고 배웠다. 지금의 이 맑은 하늘과 공기, 바람, 내가 실제 이 땅 위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오늘따라 유난히 세상이 아름답게 보였다.